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femtosecond 레이저의 repetition rate, 즉 하나의 펄스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물학적 샘플의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femtosecond 레이저는 매크로스코픽, 즉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부터 마이크로스코픽,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의 세포 수준의 레벨까지도 여러 방면으로 널리 이용되는 레이저인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라식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femtosecond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이고요. 요즘에 많은 연구자들이 세포 레벨에서, 세포에서 femtosecond 레이저를 주사를 했을 때 어떻게 세포가 반응하는지, 혹은 세포의 특정 부분을 잘라내거나 원하지 않는 세포를 없애버리거나 할 수 있는 기술로 많이 응용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femtosecond 레이저는 femto초 단위로 펄스가 반복되는 레이저를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짧은 시간 안에 샘플에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는 non-linear 이펙트, 비선형적 효과라고 하는 효과들을 생물학적 샘플 안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이 생물학적 샘플 안에서의 femtosecond 레이저에 의한 효과들은 처음에는 femtosecond 레이저를 전자가 흡수하면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바닥 상태의 전자가 femtosecond 레이저를 흡수하게 되면 특정 에너지 준위를 넘어설 수 있게 되고, 이 전자는 quasi-free 에너지, quasi-free 일렉트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고에너지 전자는 더욱 femtosecond 레이저의 에너지를 받아서 더 큰 에너지 준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고, 이 큰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는 다시 quasi-free 스테이트로 되돌아오게 되면서 다른 전자들을 고에너지 전자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반응을 avalanche ionization, 즉 눈사태와 같이 하나씩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가면서 더 많은 전자가 고에너지 상태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고에너지 상태에서의 전자들은 플라즈마라고 하는 영역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생물학적 샘플 안에서 이런 고에너지 전자의 역할은 활성산소종, 흔히 ROS라고 부르는 활성산소종에 의해서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고에너지 전자가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세포 내 소기관에 작용하게 되면 이 세포 내 소기관은 활성산소종을 생성하여 바깥쪽 세포질로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질로 나오게 된 활성산소종은 다른 인접한 세포 소기관 혹은 마이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앞의 과정과 비슷하게 더 많은 활성산소종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종의 생산은 흔히 칼슘 농도, 세포 안의 칼슘 농도와 많은 연관이 있다고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고 있지만, 아직 자세한 메커니즘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femtosecond 레이저를 이용한 이런 생물학적 샘플에서의 이용은 다양하게 응용될 수가 있는데, femtosecond 레이저를 혈관에 주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혈관이 확장 혹은 혈관이 좀 더 리키, 즉 혈관 안쪽의 내용물이 바깥으로 잘 새어나갈 수 있게 되는 상태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이런 femtosecond 레이저를 근육에다가 주사를 했을 때는 근육이 수축 혹은 이완하는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femtosecond 레이저를 이용해서 세포 수준에서의
수술에도 응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고에너지의 femtosecond 레이저를 사용했을 때 좀 더 큰 영역을 잘라낼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험은 다른 반복 주기, 즉 얼마나 빠르게 다음 펄스가 전달되느냐에 따라 생물학적인 샘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 논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전제를 두고 실험을 시행하였습니다. 보바인 엔도테리얼 셀을 사용하여 세포 내 활성산소종 지시자로 이런 염색약들을 사용하였고, 마이토콘드리아와 그 세포막의 인티그리티도 지시할 수 있는 형광 염색약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세포의 생리학적 혹은 형태학적인 어떤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멀티포톤 마이크로스코피도 사용하였습니다. 저자들이 실험에서 사용한 레이저 세팅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140 femto초 동안 지속되는 펄스 레이저를 사용하였고, 800나노미터 파장대를 가진 펄스 레이저를 사용하였습니다. 각각의 펄스는 1나노줄 혹은 1.5나노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들 펄스를 4MHz의 주기 혹은 40kHz의 주사율로 생물학적 샘플에 가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자들은 40kHz의 femtosecond 레이저와 4MHz의 femtosecond 레이저를 각각의 하나의 세포에 가한 후 활성산소종의 생성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활성산소종의 생성은 아스코르빅 엑시드라고 불리는 활성산소종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스코르빅 엑시드가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 활성산소종에 이 생성되었다는 신호가 그만큼 눈에 띌 만큼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0kHz의 경우와 4MHz의 경우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앞쪽의 실험을 하나의 펄스가 1.5나노줄로의 에너지를 가지도록 하여서 반복한 실험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스코르빅 엑시드가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 ROS가 생성되는 레벨의 차이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여러 가지 조건을 달리하여 세포에 femtosecond 레이저를 가해서 활성산소종의 생성을 보았는데, 첫 레이저 자극이 가해진 후 약 630초 이후에 두 번째 레이저 자극을 가해서 각각 활성산소종의 생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 모든 경우 마찬가지로 활성산소종의 생성이 아스코르빅 엑시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각각 레이저를 가했을 때 레피티션 레이트에 크게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위 두 그래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아래 두 그래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좀 더 낮은 주사율의
레디에이션을 처음 가하고 그 다음에 4MHz의 높은 주사율의 레이저를 가했을 때보다 높은 레이저를 먼저 가하고 낮은 주사율의 레이저를 나중에 가했을 때 그 변화가 눈에 보시는 것처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현상을 흥미롭다고 여기고 이 현상에 대해서 더 나아간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각각의 실험의 한 케이스를 뽑아내서 그래프를 그린 것인데요. 그래프 A와 그래프 B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A의 경우 비록 두 번째 레이저 자극 이후에 활성산소종의 농도가 눈에 띄게 올라가긴 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지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B 그래프의 경우 두 번째 레이저를 가했을 때 활성산소종의 생성이 급격히 증가하더니 이후로 비정상적인 활성산소종 레벨, 즉 정상에서의 이 0보다 훨씬 못 미치는 마이너스 비율의 레벨을 활성산소종 레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자들이 논하기로 B 그래프의 경우의 세포는 두 번째 레이저 자극에 의해 세포 사멸에 이르는 결과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B 그래프의 경우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레이저 자극을 가했을 때 세포의 모양이라든가 세포질의 인티그리티가 세포막의 인티그리티가 디스럽션을 일으키게 되면서 점점 세포가 파괴되어가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다른 논문을 인용하며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펜터세컨 레이저를 생물학적인 샘플에 가할 때 ROS가 생성되는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메커니즘은 빠른 메커니즘과 느린 메커니즘으로 나눠지는데, 빠른 메커니즘은 나노초에서 마이크로초 사이 안에 일어나는 활성산소종의 생성 메커니즘이고, 느린 메커니즘은 수밀리초 안에 생성되는 활성산소종의 생성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제안하기로 서로 다른 주사율의 펜터세컨 레이저가 서로 다른 활성산소종 생성을 방어하는 세포의 방어 메커니즘에 영향을 끼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4MHz의 레이저를 먼저 가하게 되면 빠른 ROS 생성 메커니즘에 대항하는 세포 안의 메커니즘이 발동을 함과 동시에 느린 ROS 생성에 대항하는 세포의 방어 메커니즘도 발동하게 되는데, 이때 이 느린 ROS 생성을 방어하는 메커니즘에 이 높은 주사율의 펜터세컨 레이저가 문제를 일으켜 이런 방어 메커니즘이 방해된 것이 아닌가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해된 느린 ROS 생성 메커니즘의 방어 기작은 이후 들어오는 40kHz 레이저의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고 세포 사멸에 이르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닐까 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